네,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다. 성공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탑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황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연입니다. 네, 이가연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소울푸드가 있죠.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네. 바로 김치가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가연 아나운서도 뭐 네. 김장이나 이런 거는 해보셨을까요? 김장을 네. 사실 저는 해본 적이 있긴 한데 네네. 그게 제가 한 게 외국 친구들을 알려드리려고 뭐 그런 체험 행사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음. 손이 정말 많이 가서 보통 놀란 아니죠.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네. 김치 얘기 할 줄 알고 또 오늘 김치색 네. 옷을 준비를 하셨군요. 네. 센스가 네. 대단하십니다. 네, 김장 얘기가 나오길래 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맛있는 김치를 만나기까지의 기다림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평창 꽃순이 김치의 정민서 대표님 모셔보고 오늘 이 김치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진수성찬산의 진미날 유혹해도 김치 없으면 왠지 허전해. 김치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먼저 탑플레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치를 만드는 사람 정민서입니다. 저는 김치는 사실 단순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역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같이 함유된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이셨어요. 네. 저도 김치는 하나의 문화라고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우리의 소울푸드, 영혼, 그렇죠. 저의 모든 것 네. 이거 없으면 저는 밥을 안 먹거든요. 막 이런 말까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한국 김치로, 사람이라면 예. 누구나 다 그렇죠. 네. 그 저는 김치로 만든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가 너무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네. 또 상우가 너무 친근해가지고 혹시 꽃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꽃순이는 원래 브랜드 이름이기 전에 저의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었어요. 오, 네. 근데 별명 이제 너무 고우시다. 너무 귀엽네요. 꽃순이. 네. 예. 어렸을 때부터 꽃도 좋아하게 됐고 어머님이 이제 머리에다 꽃을 많이 머리가 아, 기니까 머리에 꽃이 많이 꽂고 다니셨구나. 네네네. 그러다 스스로 보니까. 꽂으신 건 아니죠? 어머니가 꽂아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꾸미지 않은 그런 이름 그리고 누구나 들어서 친근감 있는 그런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네, 너무 친근합니다. 네. 그 평창으로 또 귀농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귀농 특히 평창이라는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왜냐면 네. 귀농하신 지 꽤 오래 되신 걸로 네,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땐 귀농이라는 단어도 잘 안 썼을 맞아요. 때잖아요. 그때는 귀농이라기보다도 네. 시골에 가서 그냥 가서 산다, 이런 느낌. 네, 그렇군요. 그랬었죠. 평창을 굳이 선택한 건 그때는 또 고냉지라는 지역에 대한 그 소비자들이 그런 그 인식이 별로 맞아요. 없었을 없었어요. 때였어요. 그때는 안만대기 이런 게 그때는 없었을 네네, 맞습니다. 때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평창을 갔었을 때 평창이 고냉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은 차고 일교차는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곳이 딱 내가 김치를 할 만한 좋은 곳이구나라는 게 이제 감으로 왔죠. 그러네요. 그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고랭지 배추 이런 것도 유행하지 않을 시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와, 근데 귀농 이전에는 사실 김치와는 정말 관계없는 일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젊었을 때는 이제 패션업에 종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쩐지 패션이 오, 예사롭지 오늘- 않았습니다. 네. 뭐 패션이라는 게 사람의 그 선, 질감, 그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사실 녹아 내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김치 포장지는 제가 다 디자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 그 디자인을 멈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김치를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음식도 디자인이잖아요. 그럼요. 맛도. 예,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 좋다라는 네, 말도 그렇습니다. 있고 요즘 네. 뭐 유행하는 뭐 흰색, 검은색 요리사 뭐 이런 거 보면은 음식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먹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는 그런 것 것도 같아요. 있지만
음식을 디자인한다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의 재료,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구성들, 온도. 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 디자인의 한 작업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도 사실 탑 클래스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일을 하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제 김치를 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기에는 사실 좀 쉽진 않으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패션은 빠르고 사실 김치는 굉장히 느린 거거든요. 발효의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치를 직업이다라는 사실 생각이라기보다 김치가 나의 책임이다라는 게 어느 순간 들어오더라고요. 집안 내력 자체가 또 음식을 하는 집안이다 보니 그거를 열심히 도망 다녔거든요, 젊었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사실 뭐 김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김치가 뚝딱 나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세상 일이란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과정이 있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처음 김치 담그실 때 많은 문제점에 부딪히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매 순간 모든 순간이 처음에는 사실 힘들지 않은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었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에 이제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 길이 이게 맞나? 계속 해야 되나? 사실 그럴 때마다 저한테 스스로한테 한 말이 오늘의 이 포기가 내일의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진행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항상 들은 질문이거든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게 가고 있는 방법인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그만둘까라고 생각할 네. 때쯤 과연 내가 오늘 이 일을 그만둔다면 내가 그렇죠. 과연 이 일을 포기하고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네, 고민. 내일의 내가 그 자신을 오늘의 나의 선택을 사실은 그렇죠.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네. 그만두는 나를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크다면 이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뭐 좋은 거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그래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뭐 이제 아무래도 김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이 김치를 먹어서 질리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의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가 사실은 최고의 사실 상이죠. 네, 그때가. 김치가 맛으로 승부하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웬만하면 비슷한 맛이고 웬만하면 다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맞죠. 한국인들이라면 김치를 다 집집마다 김치가 본인의 그렇죠. 김치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인정받은 김치는 또 맞아요. 얼마나 맛있을까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다들 김치 맛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치 맛을 평가하는 것도 다 굉장히 네. 높을 거란 네,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의지가 지금의 이 자리로 모시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회사가 그래서 김치를 만들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도 좀 궁금해요. 바로 잘 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성장이라는 게 매출이 사실은 높아졌거나 매출이 많아졌을 때 사실은 그것을 성장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네. 저는 그 성장이 자신의 의지가 쓰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제 정직하게 가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결국에는 고객의 신뢰가 쌓이는 거고 그때부터 올바른 성장이 되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내 의지가 바로 섰을 때 그때부터가 바로 성장의 시작이다. 네네. 아니 뭐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해 오신 겁니까? 말씀이 너무 공감 있게 잘해 주셔가지고 이 말씀 자체로도 책을 내도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로 설명해 주신다면 네. 창업 초기 김치 판매량과 현재 판매량을 비교한다면 얼마나 달라졌을지. 초기에는 사실 소량 구매나 그리고 이제 납품 위주의 그런 게 이제 그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또 신뢰가 쌓이고 또 다시 찾아오는 사실은 횟수가 많아지는 그것이 가장 큰 지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그냥 한 번 사고 그냥 구매력이 떨어진다거나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거의 저희 그 사이트에 있는 10,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10,000분 정도가 와. 다 재구매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아. 한번 맛보신 분이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인데 맞죠. 네. 10,000분 정도나 네. 그렇게 그니까요. 열렬한 그게 팬이 이제 있으신 거예요. 성장의 척도라고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와, 어떤 비법인지 궁금해요. 네. 비법 이라기보다 고객님들께서 이제 찾아주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먹어서 편안한 김치. 네. 국물이 아주 맑고 그리고 굉장히 그 뒤에가 먹었을 때 깨끗한 맛이 있거든요. 깔끔하군요.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 것들은 김치가. 사실은 재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단맛을 위해서 수국차를 우려서 단맛을 진짜요? 단맛을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건강한 또 그 MSG 맛을 내기 위해서 쉬운 말을 해야 되겠죠. 네네. 네, 그러기 위해서 황태 가루와 푸곡가루, 다시마 가루 이렇게 와. 아예 천연 재료를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감칠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황태가루도 김치에 네. 들어갑니다. 와. 네네, 맞습니다. 지금 상상만 해도 너무 국물 시원할 것 같고 네. 저 그런 김치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시원한 맛이 강원도 김치의 좀 특별성이라고 봐도 돼야 네,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강원도는 다른 여타 재료들이 그렇게 그 풍족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뭐 산악지방 같은 경우에는 재료들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 배추의 본연의 맛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은. 네. 제가 옛날에 사실 좀 자극적이고 좀 센 맛의 김치를 좋아했다면 이게 점점 변하더라고요. 네. 좀 더 시원하고 좀 간이 좀 덜 돼 있고 그래서 맞아요. 점점 물김치도 굉장히 좋아지고 동치미도 좋아지고 막 네. 그런 단계까지 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배추김치마저도 약간 좀 슴슴하면서 감칠맛 나는 그런 김치가 제 스타일에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김치를 만들고 계셨군요. 네. 이게 평창군의 별명이 한국의 알프스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고랭지고 고랭지 배추로도 유명하고 그런데 또 해발이 높은 만큼 공기도 맑고 고랭지에서 자란 배추 와 정말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평창군의 농산물로 김치를 만든다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면적이 넓지 않고 그렇죠. 나오는 네. 시기도 자원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시기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모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모작이 힘든 지역도 있고 특히나 이제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일모작밖에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여름 네네. 한철만. 근데 이제 평창 군행지 지역이다 보니까 재료 자체가 사실은 단맛이 굉장히 많죠. 그래요? 네네, 그럼요. 그 배추가 단맛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김치의 기본인 배추가 시원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달고. 네. 그렇죠.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면은 확실히 몸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맛에서도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차이가 있죠. 그럼요. 일단은 먹어서 굉장히 몸이 편안하고 또 음. 그걸 먹었을 때 다른 또 수입 농산물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 거니까 우리 네. 몸에는 우리 거라고 사실은 신토부리. 네. 광고 멘트도 있는데 네네. 그거보다도 내 몸이 먼저 알아요. 뭐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거를 떠나서 제 몸이 내 몸이 먼저 아는 재료가 우리 국산 재료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각 지역마다 김치의 그 특색이 다 다른데 다들 좀 그 구분하시는 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만드시는 건 지금 강원도식 김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특징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강원도 김치는 사실은 화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강원도 김치가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사실은 뭐 맛이 없다 아니면 재료가 그쵸. 덜 들어갔다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과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마 가장 적절한 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유불급인 것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또 넘치는 건 그래서 요즘 세대에 오히려 더 맞는 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대표님 말 들으니까 그냥 쌀밥에다가 네. 김치 하나만 착 올려가지고 네. 한 입 먹어도 밥 한 공기 뚝딱 먹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입맛이 확 당긴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청정구장이죠. 평창군에서 좋은 재료로 만들어낸 김치. 정말 그 맛이 너무나도 궁금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탑 클래스의 프로 취준러 오하연 씨가 이분 요즘에 좀 부러워요. 취업하고 바쁘고 보시니까. 오하연 씨가 김치 공장 찾아서 일도 배우고 김치 맛도 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피디님 오늘은 물 맑고 공기 좋은 평창에서 뵙네요. 저 여행 온 줄 알았잖아요. 오늘 도전 오하연 주제는 무엇인가요? 하연 씨 혹시 평창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평창하면 올림픽? 아니면 눈 페스티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다 아닙니다. 평창하면은 고랭지 배추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저 고랭지 배추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하연의 척으로 오늘의 주제는 김치인가요? 맞습니다. 오늘은 김치 공장을 방문해 볼 거예요. 하연 씨 혹시 김장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집에서는 김장을 해봤는데 전 항상 먹는 담당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도전 오하연 열심히 김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도전! 쳐다보지 않아도 내 마음은 널 향해 있고 널 바라보길 바라고. 아니 이게 다 몇 포기 몇 박스예요? 피디님 저 설마 오늘 이거 다 담그는 거 아니죠? 하연 씨 벌써 겁먹은 거예요? 피디님 저 배추 알레르기가 생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도전 오하연에겐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는 배추 살 때만 하는 말이죠. 포기란 없다. 화이팅! 와 이거 다 손으로 직접 담그시는 거였나 봐요. 신기하다. 근데 전 오늘 뭘 하면 되는 거죠? 하연 씨 빨리 와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어떡해? 저 공장이 너무 넓어가지고 구경하느라 늦었어요. 그쵸 좀 넓지. 근데 이거 다 일이 다 끝나갔는데 어떡하죠? 내가 아니요. 오늘 늦은 만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좀 이따가 이거를 가르쳐 줄 거예요. 네. 김치 바르는 것도. 내가 그거 하연 씨 언제 오나 하면서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어떡하지? 근데 다 대표님 끝나가서. 제가 네. 공장 구경하면서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네. 배추가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 이게 다 써서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 그게. 정말요? 네, 그럼요. 이제는 월동 배추가 들어와야 되는 시기거든. 월동 배추요? 네, 그 전에는 강원도 네. 고냉지 배추가 보관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공장이 넓은 이유가 그 강원도 고냉지 배추를 지금까지 쓰려면 엄청 많은 냉장 창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넓었을 거야. 그럼 계절마다 다 다르게 쓰시는 거네요? 네, 그럼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봄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2월 달까지는 강원도 고냉지 배추를 써요. 그리고 3월 달,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이 배추가 이제 다 바닥나고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고냉이 배추하고 가장 유사한 월동 배추를 쓰는 거예요. 그냥 계절마다 진짜 그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맞죠. 만드시는 네네,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 그래서 배추도 네. 보니까 이거는 지금 고냉지 배추예요. 고냉지 우리 배추예요? 고냉지 배추만의 특징이 있어. 이렇게 어떤 얇아요. 거죠? 갓이 굉장히 얇고 작아요. 이렇게. 우리 하연 씨 얼굴이 작은데 우리 하연 씨 얼굴만 하다. 정말요? 네. 저처럼 맞아요. 예쁘게 생겼는데요? 그쵸? 완전 노랗고 너무 예쁘죠? 뽀얗고. 네. 네네. 지금 이게 강원도 고냉지 배추만의 특징이에요. 너무 이렇게 맛있어 새노랗고. 보여요. 맞아요. 그냥 그래서 절인 배추만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돼요. 네. 근데 이것도 절여져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지금 이거를 저희가 다 하나하나씩 다 절이는 거예요. 공장에서 다 절이는 그럼요. 건가요? 하루에 보통 5,000포기에서 6,000포기 정도. 근데 정말 절여져 있는 것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쌈 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죠? 정말요? 네네. 제가 조금 이따가 싸드릴게요. 근데 이거 절일 때 중요한 포인트들도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를 이제 16시간을 절여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16시간. 그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배추가 좀 덜 절여지거나 아니면 그 비율을 조금 넘어가면 또 너무 절여져가지고 네. 김치가 아삭아삭한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우리 강원도 고냉지 배추는 약간 사실은 아삭아삭한 맛을 살리는 게 그게 묘미거든요. 근데 그거는 더 이상의 비법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나중에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내가 하연 씨 시집 갈 때?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가르쳐 드릴게요. 꼭 배우러 네, 오겠습니다. 그 양념 비율도 그때는 가르쳐 줄게요. 양념 말씀해 주셔서 네네. 보시면 여기 옆에도 양념이 네,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강원도만의 또 황태 있잖아요. 네. 황태를 마른 거를 지금 제가 여기다 넣어요. 아, 그래서 네네. 그래서 굉장히 담백하고 그리고 시원한 맛이 나지. 제가 네. 마스크 썼는데도 향이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는 젓갈도 전부 다 그 걸러가지고 젓갈을 써요. 왜냐하면 요즘 고객님들은 네. 젓갈의 그 너무 쿰쿰한 그 냄새를 싫어해서 근데 또 젓갈이 안 들어가면 김치의 맛이 없잖아. 그래서 이 젓갈을 사실은 다 걸러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수작업을 전부 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작업이. 근데 말만 들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비법이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최적의 사실은 균형이 맞아야지 뭐든지 사실은 편안한 김치가 되는 거거든. 네. 근데 그 부분은 이것도 나중에 제가 시집 가게 되면 알려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멋진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배우러 와야겠는데요. 맞아요. 이 김치의 비법을 알고 있으면 멋진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거야, 진짜. 네. 저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배우면 될까요? 저는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이제 많으니까 네. 베테랑 우리 직원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20년 같이 저랑 일하고 있거든요. 와. 네, 그 베테랑 그 우리 직원분한테 배우시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포장하는 모습까지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깔끔하고 예쁘게 포장하는지. 포장까지 그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제 할 일을 하러 이제 가보고 하연 씨를 가서 김치를 맛있게 담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포기란 없다. 포기는 김치 살 때마다 하는 법.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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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김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네 잘하고 있어요. 저 1인분은 하는 거 같나요? 정말요? 네 잘하고 있어요. 아, 그럼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들어볼까요? 이야. 싱싱한 배추 반으로 잘라 소금에 젖죠. 배추 입마다 양념 골고루 버물버물버물이면 김장깨. 네, 화면을 보니까 못 참겠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저도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김치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는 말이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대표님의 업체에서 김치를 네. 계속 생산하고 계실 텐데 이 김치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종류의 김치를 생산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사실은 많이보다도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김치 종류가 280가지가 넘는데 저는 한 20가지 정도 하고 있어요. 어휴. 그래도 엄청 정도라니요. 20가지나 와. 하고 계시는 거죠. 배추김치는 네. 기본으로 하시고 네, 파김치, 깍두기, 깍두기, 열무. 네, 열무, 이름이 뭐, 특이한 네, 김치도 있습니까? 총각김치, 총각김치. 네. 네. 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호박 겨자김치라고 해서 호박 이제- 겨자김치. 아, 맞아. 겨자김. 네, 그걸로 이제 명이 된 것 되기도 하지만, 맞아, 맞아요. 네, 그건 좀 특이한 김치이기도 하고, 음. 뭐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총각김치를 지금 예전에는 달랑부 김치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딸기 네, 김치. 조금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개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김치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네. 오. 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해요. 지금 제가 네. 말씀드렸던 호박 겨자김치 이미 인기가 소비자분께서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황태 고냉지 김치, 아. 네네 고냉지 황태 김치. 궁금해요. 이게 가장 저희 회사의 시그니처 김치이기도 하고 하나는 우수문화 상품이고 오. 하나는 명인의 상품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저희 회사의 음. 시그니처 상품입니다. 원래 황태를 김치에다 넣고 담그는 게 강원도에서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고문원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고문원과 같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강원도 김치에 강원도 뭔가 뭐 해산물을 넣어야 되는데 해안가가 또 멀게 그러니까 있는 그쵸. 곳에 대관령도 내려가야 되니까. 산악지대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을 넣기가 힘드니까 그쵸. 이렇게 북어 예전에는 북어라고 했었죠. 북어죠. 네, 북어를 이제 넣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원도는 북어, 황태, 명태를 좀 많이 넣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밥식혜라고 김치 네네네네네네. 종류도 있잖아요. 네 식혜 네. 가자미 식혜. 네 맞아요. 맞습니다. 가자미 네. 식혜 이런 네네. 것도 있고. 네 그것도 김치류의 또 하나죠. 그쵸. 네. 이렇게 종류가 많으니
그때 시기에 따라서 유행하는 김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뭐 없어진 김치도 많고 네. 없어진 김치. 새로운 김치도 많고. 아니 근데 사실 전 김치를 이제 가족분들이 만드는 걸 봤는데 손이 엄청 많이 네,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엄청난 정말 엄청 많이 네. 가는 김장인데. 아, 김장 네. 그렇죠. 네.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럼요. 예. 그리고 김장 요즘에 또 김장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김장을 하려면 배추를 사와서 배추를 절이고 전날부터.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김장을 하게 되면 2, 3일 정도가 걸리는 게 맞아요. 통상적이었죠. 그 동네 분들 다 오셔서 네, 맞습니다. 품앗이 하듯이 네,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김치 문화가 그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에 네. 등록이 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전 너무 네, 좋아요. 네, 맞습니다. 보쌈 삶고 굴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김치라는 건 결국에는 혼자라는 게 아니고 같이. 결국엔, 네,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소통하고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과 사람과 시간이 담긴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하나의 문화라고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그 문화가 요즘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죠. 아쉽긴 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인 집에서 김장을 다루기에는 너무 좀 또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절인 배추를 사다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양념은 또 이제 자기만의 또 네, 특징이 있으니까 맞아요. 집만의 그렇게 해서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라도 이 김치의 그 문화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오히려 또 방법은 달라지지만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오늘 또 의상도 약간 알배추 색깔로 네, 그러네요. 맛있는 향이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뭐 엄청난 그 전자회사죠. 쓰리스타 전자. 네. 이 쓰리스타 전자와 함께 기계를 만드셔가지고 네네. 김치를 버무려 준다고 하는데 요건 어떤 건지 좀 설명 그러니까요. 부탁드려볼까요? 물론 이제 기계가 김치를 담근다라고 고객님들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기계가 김치를 담그는 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사람 손으로 하지만 기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정확도라든지 그 품질의 유지를 하는 거를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양의 비율로 배추 속에 사실 들어가야지 최적의 또 김치 맛이 나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너무 역할을 좋을 것 했다고 할 수 같아요. 있죠. 아니 근데 뭐 그렇게 기계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냥 뭐 동네 전파사 아저씨랑 상의해가지고 중국에서 기계 찌개내가지고 이거 주문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할 수 있단 네, 말이죠. 네, 네. 그거는 뭐 가능한 이야기고 상상력으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네. 여기는 삼땡전자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을 떠나서 글로벌 회사하고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를 제일 많이 판매하는 곳이고 반도체로 지금 뭐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그 회사잖아요. 네. 보통 근데 이 회사랑 협업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웬만한 제안 선호도 안 받아줘요 여기. 대기업에서 요즘에 그런 상생의 역할들을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삼땡 그 분들께서가 아마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 기계를 제작한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그 업무 프로세스들을 교정해 주시고 그걸 같이 또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삼땡 업체가 지나가고 나서 저희 회사가 반도체 회사 같은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진짜로. 네. 삼땡전자의 뭔가 기술력이 네. 접목된 김치 속놓기가 나오는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궁금해요. 그분들의 또 축적된 노하우, 노하우가 지식. 있죠. 얼마나 정밀할까. 네네.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썼을까? 센서를 얼마나 많이 달았을까? 맛이 또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정밀하게 원래 보통 김치 속에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쵸. 여기는 엄청 많이 들어가 맞죠. 있고 이쪽 부분은 네. 엄청 짜고 막 네네. 그런 게 있는데 그 기계를 부분을, 사용하면 네, 정말 그런 일이 없을 정확하게 것 또 같아요. 잡아주는 역할을 정밀하게. 했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 과학과 전통이 만나는 곳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더 맛이 궁금해지고 네. 그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 궁금해지긴 합니다. 근데 또 기계를 도입 후에 생산량도 좀 변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생산량도 물론 굉장히 많이 늘었긴 했지만 보통 1.5매 정도의 생산량은 늘었지만 그거보다도 품질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아, 사실 진짜요? 장점이었죠. 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맛이 일정치 않다 보면은 김치를 사 드시는 분들께 이번엔 그쵸. 맛이 왜 이러지? 네네. 왜 이렇게 만들었지? 어느 이렇게 때는 된 막 거죠. 김치소가 엄청 많은 게 있고 네. 이번에는 어떤 거는 또 적고. 이게 사람의 손이다 보니 그렇죠. 결국에는 사람마다 다 특징들이 네.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기계가 잡아줬다고 볼 수 네. 있죠. 아니 누구한테 김치 딱 열어봤는데 굴 6개 들어갔는데 여기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니 얘는 왜 굴 6개 주고 저는 하나 줘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없애준 네,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네네. 힘을 빌리다 보면 기술의 힘을 빌리다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대한민국의 식품 명인으로 네. 선정이 되셨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일단 축하의 말씀 축하드립니다. 네, 명인으로 선정된다는 일이 그쵸. 아시겠지만 정말 쉬운 쉬운 일이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런 것 기분이 같아요. 남다르셨을 진짜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백호라는 또 영예를 또 얻었어요. 제가 딱 그 30년 지금 그 명인 제도가 30년이 됐는데 이제 30년 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백호가 됐습니다. 백호 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100분밖에 안 계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와, 예. 백호가 그 하얀 호랭이 저도 아니에요. 약간 백호, 또 의상이 또 그 오늘 해드셔서 예. 백호 이렇게 생각을. 약간 뭐 어디 뭐 자연농원 같은 데서 봤던 그 하얀 농원. 예, 아이고 하얀색 호랑이가 아닙니다. 아,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 명인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뭐 기쁜 마음보다도 그 다음에서 오는 그 무거움이 오히려 저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뭐 정민서 이름이라는 그 세 글자보다도 김치라는 이름을 먼저 앞세워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 그거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지금도 또한 더 이제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김치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도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네. 저는 사실 마다하는 김치가 없습니다. 어. 네, 그런데 뭐 가장 좋아하는 게 지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호박 겨자김치를 저희 외할머님이 그거를 더 개발을 하셨고 어머님이 그걸 전수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사실은 전수를 해주신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호박 겨자김치를 굉장히 좋아하죠. 대대로 이렇게. 네, 샐러드 같은 김치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 궁금해요. 근데 또 명인이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노력을 또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노력이 제일 뭔가 필요하셨어요? 명인이 되면서라기보다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를 저는 생각을 하고 가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할머님이 사실 쌓아왔던 길이고 또 어머님이 그걸 갈고 닦았고 그냥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물려받았을 때 이게 나의 선대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재료를 바라보는 그 태도라든지 그리고 음식을 바라보는 그것들이 정립화되어 계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가장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겨자김치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전부터 내려오던 방식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겨자김치처럼 이 식습관이 바뀌거나 요리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사라진 김치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김치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또 새로운 조리법으로 새롭게 그쵸. 탄생하는 김치들의 레시피들 개발하고 계실 거고 개발되어진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새로 나오는 김치들에 대해서도 좀 이게 이제 이야기해 새로 주셨으면 나온 좋겠어요. 김치는 사실은 뭐 없던 것을 새로 창조하는 김치는 거의 없거든요. 뭐냐면 우리한테 지금 현재 필요한 김치들이 더 두각이 되는 거고 사라진 김치들은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것은 누군가가 사실은 지켜야 되고 그걸 누군가가 살펴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 역사가 끊긴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형태마다 또 그때 필요한 것마다에 따라서 사실은 김치가 또 탄생이 되고 또 사그라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김치를 만들었다기보다 레시피가 새로 개발됐다기보다 그 전통이 이어왔던 김치를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맞게끔 변형이 되었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김치라기보다는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네.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 네네. 이 김치 분야의 명인이 되신 만큼 김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고민도 하실 것 같고 앞으로를 위해서 새로운 메뉴 개발도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고
김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장르에 네. 도전하시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또 그 중에서 김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김치는 변화되고 있고 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인이 같이 이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었고 김치가 되었고 그것이 단지 김치라는 거지만 우리 K푸드가 전 세계에 나아가면서 거기서 가장 1등인 김치가 그럼요. 이제는 결국엔 트랜스포머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김치의 미래는 저는 트랜스포머다라고 얘기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해요. 요즘 뭐 저속노화나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뭐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야채나 뭐 이런 걸 먼저 뭐 양배추나 이런 걸 먹고 채소나 이런 걸 먹고 시작해라라고. 근데 우린 이미 먹고 있었어요. 네,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엄마가 밥 주기 전에 총각김치 먼저 먹고 집어먹고 또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러기도 하고 네. 예전에 식생활을 보면 물김치가 항상 기본으로 있었잖아요. 네, 거기는 보니- 무, 동치미 네, 맞습니다. 먹고 저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나박김치도 그러니까 여름에는 보통 나박김치로 그 물김치를 대신했고요. 맞아요. 겨울에는 동치미로 해가지고 그걸 늘 먹게끔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 안에는 우리가 뭐 그 지금 현대 의학에서 발달된 유산균이라든지 락토바실러스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있죠. 다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장이 편안했고 맞네요. 한국인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사실은 하나의 비법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그게 과학이 발달이 되니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치는 세계인의 슈퍼푸드 10 안에 들어가 아유, 있는 그러니까요. 자랑스러운 사실은 음식입니다. 맞아요. 발효 음식을 먹어라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린 이미 먹고 있었고 네, 그럼요. 그 슈퍼푸드를 옆에 두고 있었다라는 네네. 것도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엔 해외에서도 김치를 즐기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해외 시장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도 현재 뭐 수출을 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사실은 팔아야 되겠느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저는 그 문화를 그들과 같이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는 게 사실은 수출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어떠세요? 해외에서는 좀 이 김치가 유행할 것 같다라고 혹시 짐작하시는 김치가 있을까요? 배추김치는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거고 이제 해외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호박 겨자김치요. 아니 약간 그 나문희 선생님의 호박 고구마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게 계속 아니고 반복하시는 거 이게 보니까. 호박 겨자김치가 네. 이 남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저게 무슨 김치지? 호박 겨자김치라는데 겨자 맛이 나서 겨자김치인가? 아니면 맞아요. 호박을 넣어서 호박김치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의 전통 사실 김치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걸 현대화 조금 시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김치를 볼 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 너무 새빨간 색깔에서 사실 약간 거부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20년 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터득한 거였는데 그분들의 의견들이 보통 대부분이 물론 이제 냄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빨간색의 그 느낌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색감이 좀 그렇군요. 네, 그게 나를 공격할 것 같고 피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이거를 예쁜 색깔로 한번 바꿔봐야겠다. 고춧가루가 아닌. 그래서 찾은 게 사실은 늙은 호박. 네, 늙은 호박의 그 노란 아주 예쁜 색깔. 네네네네. 네, 그걸로 고춧가루를 대신하고 그런 고춧가루의 매운맛은 고추 씨를 갈아 넣었죠. 네, 여기서 이제 비법이 다 나오네요. 그럼 약간 좀 백김치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백김치 같은 느낌이라. 네, 그래서 이제 또 물이 자박자박해서 물을 물김치 국물을 정도로. 마셔도 굉장히 시원하고 톡 쏘고 이런 맛이 납니다. 오늘 좀 안 가져오셨나요 김치? 너무 먹고 싶네요. 약간 할라피뇨 같은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샐러드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 볼 수 맞네요. 있어요. 샐러드 같은 네, 그러니까 식전에 먹어도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밥을 먹지 않아도 이것만 먹어도 충분히 영양가를 다 보충할 수 있는.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김치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메인 디시라고는 그쵸, 그게 평가를 못 안타깝죠. 받았어요. 그게 좀 근데. 안타까워요. 네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메인 디시로서의 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뭐 두부랑 곁들인다거나 뭐 이게 두부김치를 함께보다 정말 저는 영양가 면에서도 네. 그렇고 맛이면 맛, 모양이면 그쵸. 모양 네. 너무나 훌륭한 이런 곁들인 메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세계의 유명한
그 셰프님들께서 김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를 네. 해주시고 또 그걸 메인 요리화 시키시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김치는 충분히 음. 반찬이 아니라 메인 요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던 게 김치 버거도 있고요. 김치 그 감자튀김이랑 김치를 또 같이 먹기도 하고. 맛있겠네요. 네. 요즘에는 또 김치 누룽지 김치 누룽지요? 못 맛있겠다. 들어보셨구나. 맛있겠는데요? 네, 이제 뭐 코땡땡, 대형마트에서. 네, 그 대형마트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오, 있어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룽지. 또 소울푸드 하는 중에 먹고 나면은 볶음밥 해 먹어야 되잖아요. K 디저트. 네. 코리안 디저트. 예, 네, 예. 맞아요. 코리안 디저트를 그렇게 김치 그 볶음밥처럼 해서 그 딱딱하게 누룽지로 네. 그래가지고. 완전 네, 괜찮다. 그 상품이 있거든요. 그게 요즘에 굉장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네. 김치로 만들 수 있는 파생할 수 있는 상품들이 무슨 금융업계 파생 상품처럼 엄청나게 저는 많을 것 같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왜냐면 네, 어느 네. 음식에나 다 잘 어울리는 것 네, 같고. 맞습니다. 특히 저는 돈가스에 김치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진짜 맞아요. 네. 네, 너무 잘 어울리고. 그런 그러니까 튀김과 그런 느끼한 김치. 음식에 정말 그 신의 한 수죠. 김치 예. 한 조각이. 꼭 네. 느끼한 걸 먹을 때 김치가 너무 더 땡기고 더 많이 맞아. 먹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피자 먹을 때도 그렇고요. 치킨 맞아요. 먹을 때도 그렇고 네. 오히려 치킨 먹을 때 그 물김치나 네, 그러니까 우리 백김치류를 먹으면 그 본연의 우리 피자나 그러네요. 치킨의 그 맛을 상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그러게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네, 음식 조합입니다. 네. 네. 특별히 대표님께서 좀 조리해서 김치로 더불어서 드시거나 하는 음식이 좀 있습니까? 만들어서 네. 드시는? 네, 많죠. 어떤 거 좀 보통 좋아하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호박 겨자김치 이제 물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우동면 오, 있죠. 근데 네네네. 우동면은 요즘에 굉장히 간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수를 삶으려면 또 국수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얼마큼 삶아야 더 맛있는지.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또 우동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오히려 좋아하죠. 그래서 우동면을 넣어서 먹는 게 훨씬 더 저는 맛있더라고요. 네. 약간 좀 동치미 국수 같이 네, 또 맞습니다. 국물에다가 이렇게 네네. 시원하게 네네. 말아 먹는 냉국수 거군요. 네. 느낌. 네, 그래서 냉우동 이렇게 돼요. 냉우동처럼 뭐 첨가하지 않으시고 국물 네. 그 본연의 네네. 맛으로. 네네. 요거는 굉장히 좀 좋은 비법인 것 같다는 그니까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나중에 입가심으로 고기 먹고 먹어도 굉장히 좀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 근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김치 색깔만 보고 이거 좋은 김치다, 저거 안 좋은 김치다, 약간 이런 구별이 가시나요 혹시? 그럼요. 그래요? 김치하고 오래 같이 하다 보면 김치가 말을 해줘요. 김치가 말을 걸어요? 네, 말을 어떻게 해주죠. 말할까요? 네, 그래서 한글을 쓰나요? 저 영어로 하나요? 어떻습니까? 김치를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색깔이 좀 거무튀튀하고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재료에서 오는 재료를 잘 사용을 하면 우리 뭐 예전에는 김치가 너무 빨간 물이 있고 뭐 접시에 이렇게 물이 들어요라고 잘못 알고 계시면 거기에 색소 넣었다고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춧가루의 그 본연의 그 색소 역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접시에도 물이 들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고춧가루를 좋은 재료를 쓰면 배추와 아주 잘 화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재료를 쓰게 되면 김치 색깔이 익어갈수록 좀 거무튀튀하고 별로 안 좋은 색깔들이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묵은지 좋아하는데 그 김치 자체가 굉장히 좀 발효 음식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가끔 김치에 곰팡이 피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 그렇죠. 먹어도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먹어도 되는 효모의 이제 그 잔해물인데요. 먹어도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그러니까 씻까 먹어야 되나요? 아니 눈으로 보기에 사실은 좀 거북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걷어내고 드시면은 걷어내고. 사실은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됐는데 버티기가 힘드네요. 오늘 집에 가서 무조건 김치찌개입니다. 네. 김치볶음과 함께 계란 후라이에 올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네요. 갑자기 너무 좀 그런 생각이 좋겠네요. 드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이랑 여러 이야기 나눴는데 앞으로 이루고 싶으신 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새로운 도전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평창이잖아요. 네, 그래서 평창에 김치 문화의 메카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그 김치 문화 연구소가 우리 평창에 와서 세계인들이 같이
담그고 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제 김치 새로운 축제가 목표죠. 있죠, 사실. 네, 평창에. 있습니다. 아, 저 가봤어요. 네, 제가 왜 지금 굉장히 생각이- 큰 네, 축제죠. 그렇군요. 네. 네, 그 평창에 사시는 그 연예인분이 그 홍보대사시고. 네, 맞습니다. 그- 네, 네, 맞- 김청. 맞아요, 네, 김청 네. 선생님. 네. 아, 김청 선생님이요? 네, 맞습니다. 네. 평창에 맞습니다. 계세요? 네, 아, 평창에 그러시군요. 계셔서 맞아요.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김치 축제도 크게 열리는 거. 네. 대표님도 참여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걸 네. 처음에 제안을 한 게 이제 저였어요. 아, 네. 진짜요? 그러셨군요. 네. 평창에 뭐 배추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사실 김치 축제가 있다거나 네. 김치가 유명하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많이 대중화되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대표님을 통해서 이 평창 김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았던 시간이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탑 클래스 공식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민서 대표님에게 있어서 김치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 삶의 지표? 오. 김치란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또 서로의 조합이 필요한 게 바로 김치잖아요. 기다림이 네. 필요하죠. 네. 또 예. 그래서 김치는 제 삶의 지표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지표이자 목표기도 하겠죠. 네. 예.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김치에다가 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부담도 있으실 텐데. 네, 그렇죠. 예. 앞으로도 저에게 또 맛있는 김치를 네. 만들어 주시기 진심으로 좀 기원해 기대하도록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책임감으로 또 오늘도 하루를 버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치명인 정민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한 그릇의 김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진심이 담겨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좀 느낀 하루가 아니었나? 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또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정민서 대표님의 여정.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에서 따뜻한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치명인 정민서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탑클래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성공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She's as groovy like it's 9